자, 기압 볼게. 기압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기압인데, 기압이 이제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잖아. 고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거, 그러니까 얼마 숫자 이상이 고기압이다 이게 아니라 주위보다 기압이 높으면 그냥 고기압이고 주위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 된다. 그래서 고기압의 종류를 2개를 배우고 저기압의 종류를 2개를 배워. 고기압으로는 한랭 고기압이랑 온난 고기압, 물론 아까 정체성이랑 이동성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한랭 고기압이랑 온난 고기압 요거 할 거야. 그거는 대기대 순환할 때 얘기하고, 그리고 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이랑 열대저기압을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저기압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저기압인데 첫 번째로 하지 마자. 저기압. 그냥 아예 저기압으로 하자. 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이랑 열대저기압이 있다 이거라.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이렇게 있어. 자,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위도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진다. 위도 60도 부근. 대기대순환에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대전선대라고 하죠. 한대전선대에서 만들어지고, 열대저기압은 보통 5도에서 넓게는 25도 해상 바다에서 5도에서 25도 사이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여기를 아자라는 말은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한다. 열대해상 혹은 그냥 열대해상이라고 한다. 영도 지점에서는 안 만들어진다. 영도 지점에서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아. 그래서 안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이동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간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리고 일기의 변화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서에서 동으로 가게 된다. 일기의 변화는 항상. 그런데 열대저기압은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다 받아. 이 영향을 다 받다 보니까 얘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간다 이거라고. 얘는 항상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 그리고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다. 높이차.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둘이 만났을 때 찬 공기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만나기 전까지는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다가 찬 거 무거운 게 아래로 들어가니까 무게중심이 아래로 떨어지지. 그럼 그 높이차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 그게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다. 물론 일부 수증기의 잡열도 있다. 수증기의 잡열도 일부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주로 위치 에너지가 이 에너지원이 된다. 그럼 잡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흡수 혹은 방출하는 모든 열을 잡열이라고 쓴다. 혹은 수문열이라 그래. 근데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잠열이다 이거라고. 수증기의 잠열.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열대저기압은 육지에 있을 때보다는 바다에 있을 때 세력이 세다는 거지. 육지에 있을 때보다는 바다에 있을 때 세력이 강하다 이거야. 자, 근데 열대저기압 중에서 조건이 수온이 27도씨 이상이고 기압이 965 헥토파스칼 이하가 되고 풍속이 17m/s 이상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다고. 이 애들을 태풍이라고 불러. 이 아이들을 태풍이라고 부른다고. 이 아이들을 태풍이라고 부른다. 이 아이들을 태풍이라고 불러.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열대저기압과 태풍을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는 그냥 열대저기압이랑 태풍이랑 같은 말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걸 구분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원래 태풍은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 태풍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첫 번째 온대저기압인데, 온대저기압. 자, 자연은 항상 평형상태를 유지한다고?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저기압은 가지고 있는 공기의 양이 적잖아. 가지고 있는 공기의 양이 적으니까 공기를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공기가 들어간다고, 저기압으로는. 근데 반대로 고기압은 가지고 있는 공기의 양이 많잖아. 그럼 평형을 이루려면 가지고 있는 공기를 뿜어낼 거야. 그래서 보통 위에서 보면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불어 들어가는 거고, 얘를 옆에서 보면
공기가 밑에서 빨리 올라간다고. 상승 기류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보통 북반구 같은 경우 오른손으로 얘기를 해. 상승 기류일 때는 반시계로 들어간다. 하강 기류일 때는 시계로 간다. 북반구는 오른손 가지고 얘기하고 남반구는 왼손 가지고 얘기한다. 저기압에서 상승 기류가 되면 시계로 들어가고 하강 기류가 되면 반시계로 나간다. 그래서 왼손은 남반구, 오른손은 북반구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온대 저기압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 있으면 뒤에 한랭 전선이 있고 앞에 온난 전선이 있어. 한랭 전선은 뭐냐?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만났을 때 찬 공기가 파고들어. 찬 공기가 파고들어서 형성되는 전선이 한랭 전선. 두 번째, 온난 전선은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랑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세서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 그런 걸 온난 전선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얘는 뒤쪽에 찬 공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앞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상황이다 이거야. 온난 전선은 뒤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앞쪽에 찬 공기가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라고. 상대 앞쪽에 찬 공기가 있는 상황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비가 오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생겨야 되냐면 구름이 생겨야 돼. 구름이 생기려면 수증기가 물이나 얼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럼 수증기가 물이나 얼음으로 바뀌려면 온도가 높아져야 되니 낮아져야 되니? 온도가 낮아져야겠지. 그래서 항상 구름은 찬 공기 쪽이 생겨요. 찬 공기 쪽에. 그럼 찬 공기 쪽에 구름이 생긴다는 얘기는 강수구역은 항상 찬 공기가 있는 쪽이 강수구역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선 앞에 비가 오거나 전선 뒤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비가 오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비가 오게 된다. 그래서 얘를 위에서 본 그림은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바람도 표시하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 그런데 항상 전선을 경계로 해서는 전선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공기가 만났기 때문에 전선을 경계로는 항상 물리량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물리량이 항상 변해. 그러니까 바람 방향도 전선 경계로는 변해야 돼. 바람이 반시계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게 된다 이거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남동, 여기는 남서, 여기는 북서, 여기는 북동풍이 불게 된다 이거라고. 북동풍 됐니? 그리고 자 전선이 통과했잖아. 그러면 얘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온이 높아질 거고,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압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온난 전선이 지나가면 기온은 높아져. 따뜻한 공기가 오니까. 그리고 기압은 낮아지게 된다. 다시 한랭 전선이 지나가면 기온은 낮아지고 기압은 높아지게 된다 이거지. 기압은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한랭 전선은 전선 뒤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뿌리고 있는 거지.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뿌린다. 그럼 소나기를 뿌리는 구름은 두꺼운 구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 이거고. 저군형 구름. 온난 전선은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다가 이슬비를 뿌리게 된다. 얘가 층문형 구름이 형성된다 이거라고. 층문형 구름이 형성된다 이거라. 층문형 구름이 형성이 된다. 됐니?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특징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통 저거 나오면 쟤 갖다 놓고 어디서 기온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기압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물리량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문제에서 물리량 그래프가 나왔어. 근데 어떤 물리량이 바뀌는 구간이 나왔다고. 그럼 그 구간은 무조건 전선 통과 시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지 안 줬거든? 뭐가 이렇게 하나 변한대 물리량이. 그리고 하나도 이렇게 변한대. 이게 변한대. 이렇게 나타나고 있대. 그럼 확실한 건 이 시점. 이 시점이 뭐다? 전선 통과 시점이다. 이때 전선이 지나갔다고. 근데 보니까 흰색은 기온이고 파란색은 기압이래. 그러면 전선이 지나갔더니 기온 떨어졌고 기압은 높아졌잖아. 누구 지나갔다? 한랭 전선 지나갔다. 이 얘기야. 한랭 전선이 통과했다 이거라고. 됐니? 두 번째. 혹은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강수량 분포가 나타나 있는데 이때 막 비가 온대 이렇게. 이게 이제 3시에서 5시 사이래. 이 3시에 5시 사이래. 근데 전선은 이때 지나갔대. 이때 전선이 통과했다는 거야. 그럼 이때 통과한 전선은 온난이야 한랭이야? 시간이 짧으니까 소나기네. 이지담한데 얘는 전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비왔지. 그러니까 한랭인 거야.
온난은 전선이 지나가기 전에 비가 와야 돼. 이때 전선이 통과 시점이라면 온난이었다면 앞에서 비가 왔었어야 된다고. 뒤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선 판단하게 된다 이거야. 그거 가지고 전선을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근데 이건 지금 위에서 본 그림이고 제가 쟤를 만약에 내 옆에서 보면 한랭은 이렇게 생겼지. 한랭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얘는 찬 공기가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구름이 두껍고 높게 형성이 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자, 얘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온난전선이. 그러면 찬 공기가 천천히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타고 올라가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넙대대하게 구름이 두껍게 이렇게 생긴다 이거는. 옆에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가 전선이고 만나는 면이 전선 면이지. 여기가 전선이고 만나는 면이 전선 면이라고. 그럼 그림을 보니까 전선면의 위치는 항상 어디에 있다? 찬 공기 위쪽에 있다. 전선면의 위치는 항상 찬 공기 위쪽에 있다. 왜? 여기는 따뜻한 공기잖아. 위에 아무것도 없지. 따뜻한 공기 위쪽에는 전선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라고. 됐니?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영희가 여기 살아. 영희가 여기 살아. 영희가 여기 살고 있다. 영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자, 저기압 중심이 영희의 북쪽을 지나가.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한다. 바꿔 얘기하면 관측소보다 고위도를 통과하는 거야. 고위도를 통과하게 되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풍향이 어떻게 되니? 남동에서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그러면 1번에서 2번에서 3번이니까 풍향의 변화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 관측소의 북쪽을 지나가면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만약에 저기압 중심이 관측소의 남쪽을 지나갈 수 있어. 혹은 관측소보다 저위도를 지나간다 이거라고. 그러면 풍향이 남동에서 북동으로 바뀌는 거지. 위쪽 걸로 바뀌니까. 그러면 남동에서 북동으로 바뀌니까 풍향의 변화가 어떻게 됐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거라고. 그래서 관측소 통과할 때 풍향의 변화를 묻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상태의 그림은 뭐냐면 북반구야. 얘는 지금 북반구 그림이거든. 북반구. 근데 만약에 남반구였다고 쳐봐. 남반구. 자, 참고로 그럼 남반구에서의 온대저기압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여기가 0도라고 치면 남반구는 항상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랑 대칭적인 관계야. 항상. 그럼 남반구는 이 적도 기준 밑으로 반 접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온대저기압이. 여기에 저기압이 있으면 한랭, 온난 이렇게 나타난다. 남반구 그림을 못 그리겠으면 북반구를 진하게 그린 다음에 종이를 반 접어. 그럼 뒷면에 보이지? 그게 남반구 그림이야. 남반구 그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 나머지 특징은 다 똑같아. 얘만 시계 방향이야. 나머지 특징은 다 똑같다. 다만 남반구에서는 영희가 어떻게 살고 있어? 뒤집어져 있지. 뒤집어 이렇게 살고 있잖아 영희가. 그러면 저기압 중심이 여길 지나간단 말이야. 영희의 남쪽을 지나간다고. 그럼 바람이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지. 근데 얘가 북동이고 여기가 북서고 여기가 남서고 여기가 남동이잖아. 그럼 풍향이 북동에서 북서로 바뀌었잖아. 북동에서 북서로 바뀌어서 어떻게 됐어? 반시계. 똑같네. 얘도 남쪽 지나가면 반시계인데 얘도 남쪽 지나가면 반시계지. 반시계. 됐니? 자, 다만 얘는 남쪽이 고위도다. 얘는 남쪽이 저위도지만. 자, 얘가 일로 지나가. 그러면 관측소의 북쪽을 지나갔지? 그럼 풍향이 북동에서 남동이 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북동에서 남동이니까 어떻게 돌았다? 시계방향. 시계방향 돌았다 이거지. 됐니? 그래서 남반구에서 온대저기압의 풍향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반 접으면 돼. 그럼 잘 봐봐. 남동이 북동이 됐지. 남서가 북서가 되고 북서가 남서가 됐어. 즉 북반구하고 남반구를 비교해서 보면 동서 방향의 성분은 안 바뀌어. 뭐만 바뀌어 있어? 남북 방향의 성분만 바뀌어 있어. 남쪽이 북쪽, 북쪽이 남쪽으로 쓰면 그게 남반구가 된다. 북반구, 남반구는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거라고.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된다고. 자, 두 번째 열대저기압이야. 두 번째는 열대저기압인데, 자 얘도 나눠서 볼게. 북반구야. 자, 저기압이 이렇게 있으니까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야. 그럼 기압차가 크다 보니까 얘가 뱅글뱅글 돌 거란 말이지. 빨려 들어가면서 뱅글뱅글 돌아. 그러면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지.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상승 기류가. 그러면 밑에서 위로 공기를 올려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위에서는 공기를 빼내야 되지. 위에서는 공기를 빼내야 돼. 그럼 밑에서는 올려주고 있는데 위에서 빼내. 그러면 위에서는 고기압이 생겨야 돼. 그래야 공기를 빼낼 거란 말이야. 그럼 위쪽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공기를 빼낸다 이거야. 시계 방향으로. 하층에서는 저기압이 생겨서 올리면 위쪽에서는 고기압이 생겨서 바깥쪽으로 빼낸다고. 그래서 하층과 상층의 기압은 항상 반대야. 항상 반대. 근데 고기압이 생기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강 기류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하강 기류 생긴 이 지점을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이거는. 그럼 태풍의 눈은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위에가 고기압인 거야. 아래 여기는 저기압이다. 저기압. 자, 남반구. 그럼 남반구는 저기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고. 그럼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지. 시계 방향으로. 그럼 여기서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지. 위쪽에 고기압이 생겨 있다고. 고기압이. 그럼 얘는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거지. 남반구니까. 물론 똑같이 중심부는 뭐? 태풍의 눈이 있다 이거야. 그럼 태풍의 눈은 중심에서,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구름이 생기냐 안 생기냐? 안 생긴다. 그래서 태풍의 눈은 맑다 이거라. 두 번째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태풍의 물리량을 보자. 태풍의 물리량을 보면 여기가 태풍의 눈이라고 치자. 태풍의 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점점점 낮아져.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점점점 낮아져.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점점점 낮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근데 풍속은 중심으로 갈수록 빨라지는데 빨라지다가 뚝 떨어져. 빨라지다가 뚝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풍속이 좀 더 세게 나타난 이 지점, 여기를 태풍의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 약하게 나타난 지점 태풍의 안전 반원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을 때 태풍의 위험 반원은 항상 태풍 진행 방향의 동쪽이 되는 거야. 여기는 서쪽이 된다 이거야. 자, 그랬을 때 위험 반원의 풍속과 안전 반원의 풍속의 차이 있지? 요 차이는 뭐에 비례하냐? 태풍의 이동 속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의 풍속 차이가 커. 그러면 이동 속도가 빨라. 쟤네들의 풍속 차이가 작아. 그럼 이동 속도가 느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다만 세 번째,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태풍의 세력은 언제 강한 거냐? 얘는 기압이 낮을수록 강하다. 얘는 기압이 낮을수록 강하다는 거야.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두 번째, 수증기를 공급받을 때 강하다는 거야. 수증기를 공급받을 때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육지보다는 바다에 있을 때 강하다 이거지. 그럼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면 세력이 강해지겠니? 약해지겠니? 약해지겠지. 그런데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올해 우리나라 온 태풍은 우리나라에 도달을 했는데 세력이 강해졌다. 우리나라 도달했는데 세력이 오히려 강해졌어. 아닌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림이나 주어지면 반드시 그림 확인해 봐야 돼. 무조건 육지였다고 약해지진 않아. 강해질 때도 있어. 올해 그럼 우리나라 왔을 때는 왜 강해졌냐면,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이 온 시점이 우리나라 비 되게 많이 온 다음에 왔어. 물난리 나고 난 다음에 태풍이 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육지인데도 불구하고 육지에 물이 좀 많았어. 그래서 물 공급이 좀 많이 됐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세졌다. 근데 네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근데 줬어. 근데 보니까 태풍 기압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그럼 약해졌다고 또 푸는 거야.
준대로 풀어라. 준대로. 문제에서 항상 준대로. 그러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이건 관계가 있겠냐는 거야.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태풍의 이동 속도와 태풍의 세력은 전혀 상관이 없어. 제가 빠르든 느리든 그건 세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된다 이거야. 자, 마지막 네 번째 태풍에서 네 번째 태풍의 이동인데, 자 여기 위도 30도야. 북위 30도. 무역풍이 불고 편서풍이 분다고 치자. 그러면 태풍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간다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간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러면 태풍이 여기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위에 있을 때가 있을 거야. 태풍의 위치가. 그럼 여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그러면 자, 이 바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표시해 볼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과 오른쪽은 바람 불어 들어가는 방향이 비슷하지. 근데 왼쪽은 반대지. 그럼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랑 왼쪽 중에 어디가 바람이 세겠어? 오른쪽이 좀 세겠네. 그치? 같으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을 위험반원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걸 방위로 치면 오른쪽이 아니고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동쪽이라고 할 수 있지? 진행 방향의 동쪽은 위험반원이라고. 그럼 위험반원에 위치한 관측소는 풍향이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잖아. 1번에서 2번으로 바뀌고 있잖아. 어떻게? 시계방향. 위험반원에서 풍향 변화가 시계방향으로 나타났다 이거야. 시계방향. 자, 그런데 여기는 진행 방향과 바람 불어나는 게 반대야. 그래서 여기를 안전반원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안전반원이라고 부르고, 그럼 풍향이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지. 여기서 이걸로 바뀌잖아.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어.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럼 얘는 태풍 진행 방향의 서쪽. 태풍 진행 방향의 서쪽이 된다 이거라고. 서쪽. 됐니? 자, 근데 얘 똑같아. 남반구. 남반구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반 접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갈 거야. 태풍이. 그럼 여기가 대략 남이 30도. 자, 이건 일반적으로 30도에서 꺾인다는 거지. 항상 30도에서 꺾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 전에 꺾일 수도 있어. 자, 태풍이 여기 있어. 어떻게 남반구니까 시계로 들어가겠네. 이렇게 시계로 들어갈 거야. 근데 이것도 역시 구분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시계로 이렇게 표시하면, 자, 남반구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이 바람이 비슷하게 불어 들어가지. 근데 얘도 방위로 치면 동쪽이지. 그럼 얘도 동쪽이고 얘도 동쪽이야. 그건 똑같아. 그러면 여기를 위험반원이라고 한다고. 그럼 풍향이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지. 즉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다고. 풍향의 변화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 되니? 위험반원에서 풍향의 변화가 시계 반대야. 남반구는. 근데 오른쪽 여기 같은 경우는 안전반원인데 풍향의 변화가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었잖아. 1번에서 2번이니까 어떻게 바뀌었다? 안전반원이 오히려 풍향의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남반구에서는. 그래서 적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나긴 해. 대칭적. 그래서 무역풍, 여기가 이제 무역풍이라고 불러. 여기 이제 바람 이렇게 부니까 여기가 무역풍이고 여기가 편서풍인데,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으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북서쪽으로 가고 있어.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북동쪽으로 가고 있지. 근데 남반구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으면 어디로 가니? 남서쪽으로 가고 있어.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남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자, 봐봐. 풍향이 뭐만 바뀌었니? 또 남북만 바뀌었지. 얘 북서가 남서, 북동이 남서, 남북만 바뀌어서 나타난다 이거야. 남북만 바뀌어서 태풍의 이동 방향.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물리량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기압이 이제 이렇게 나왔고 풍속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남쪽이래. 여기가 북쪽이고 이렇게 나왔어. 근데 현재 태풍은 무역풍대에 위치하고 있대. 무역풍대. 그럼 현재 이거 북반구야 남반구야?
무역풍대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태풍은. 그럼 북방군이 남방군이 이거야. 자, 하나. 무역풍대면 여기 아니면 여기지? 그럼 다 방 갈라서 볼게. 무역풍대에 있을 때 북방구에서는 태풍의 위험 반환은 위쪽이야? 아래쪽이 아니라 북쪽이 위험 반환이야. 근데 남방구에서는 어디가 위험 반환이야? 남쪽이 위험 반환이야. 그럼 얘는 지금 남쪽이 위험 반환이라잖아. 뭐야? 남방구. 지금 얘는 남방구에 위치한 태풍이다 이거야. 남방구에 위치한 태풍이다. 남방구에 위치한 태풍이니까 얘는 현재 어디로 진행한다? 남서쪽으로 진행한다 이거지. 남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거야. 혹은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거는 뭐 이런 거잖아. 등압선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등압선이 이렇게. 오씨. 맞네. 너무 비슷한데. 야, 여기가 좁아. 여기가 넓은 거야.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은 거다. 그러면 태풍이 이렇게 일정하게 그릴 수 있다고. 자, 이게 지금 태풍이 이동을 하는데 태풍의 이동이 이거나 될 수 있잖아. 그치? 여기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 중심일 때. 물론 이게 내려오는 걸 수도 있고 올라가는 걸 수도 있겠지. 북방구냐 남방구냐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북방구였다고 가정할게. 얘가 북방구였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거나 이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이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럼 얘가 1번 방향이고 얘가 2번 방향으로 쳐. 몇 번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때 태풍은? 1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왜? 2번으로 가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풍속이 대칭이 된단 말이야. 위험 반환이 안 나오거든. 근데 북방구에선 진행 방향 오른쪽이 위험 반환이 돼야 돼. 그러니까 태풍이 여기로 가고 있다. 현재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 얘는 편서풍대야, 무역풍대야? 태풍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지. 왜? 북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요런 문제. 요런 문제. 그리고 영상사진이 나왔는데 태풍을 영상사진을 찍었어, 하늘에서. 그랬더니 구름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북방구야 남방구야? 구름이 이렇게 반시계로 말려 있어. 그럼 이게 북방구니 남방구니? 반시계로 말려 있으면? 자, 영상사진 어디서 찍어? 하늘에서 이렇게 찍어? 우주에서 이렇게 찍는다? 우주에서 찍었어? 자, 구름이 반시계로 말렸어. 북방구 남방구? 북방구. 북방구. 반시계인데요? 이러면 안 돼? 왜? 고기압은 구름 안 만들어? 구름은 뭐야? 올라오는 구름 찍히는 거야? 구름이 반시계로 말려 올라오는 건 남방구, 북방구야? 구름이 시계로 말려 올라오는 게 남방구야? 영상사진은 구름을 찍어 반드시.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를 찍는 게 아니라 구름을 찍는다고. 구름. 그래서 구름이 말리는 방향 가지고 이거 딱 보고 북방구에서 찍었구나 남방구에서 찍었구나 이거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라고. 자, 그래서 태풍하고 온대저기압은 나와 시험에. 얘 나온다고 무조건. 다만 두 개 다 나오냐 둘 중에 하나만 나오냐 이거의 문제지. 나와 그냥 쟤는.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나오는 거다. 왜냐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위험하지 않니? 난 내년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올해만 일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근데 나온다고 하는 건 진짜 나오는 거야.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진짜 안 나오는 거야. 약간 애매하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얘는 나와. 얘는 그냥 나와. 나오는데 단독이냐 묶었냐 이거의 차이라고. 단독이냐 묶었냐 이거의 차이인데. 자, 참고. 영상사진이 나오잖아. 영상사진이 나오는데 영상사진이 크게 세 개지. 영상사진. 가시영상과 가시영상 그리고 적외영상 그리고 기상 레이더 이렇게 세 개 있거든. 기상 레이더. 근데 기상 레이더는 됐어. 그냥 색깔 칠하고 비 오는데 표시해 준 거야. 그래서 색깔 칠해져 있는 데가 비 온다. 그냥 이거고. 가시영상은 말 그대로 가시광선을 이용하지. 얘는 가시광선을 이용해. 그럼 가시광선을 내보내는 데가 누구야? 태양밖에 없거든. 가시광선을 내보내는 태양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시광선 얘는 태양이 떠 있을 때만 관측이 돼. 그러니까 24시간 관측이 안 되지. 그래서 가시영상 얘는 일반적으로 밝게 나타나면
구름이 두꺼워서 빛을 반사를 잘 시키면 밝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밝게 나타나면 구름이 두껍다를 의미한다 이거야.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걸 알려준다. 즉 구름의 두께를 알려주는 영상사진이 가시영상이다. 그런데 적외영상은 얘는 적외선을 이용한다고. 적외선을 이용하는 건 바꿔 얘기하면 적외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열선이라 그래. 온도를 알려주는 빛을 적외선이라고 한다. 즉 온도를 가진 물체는 누구나 다 적외선을 내보낸다고. 온도를 갖고 있는 물체는 싹 다 적외선을 내보내. 온도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책상도 당연히 적외선이 나와. 온도를 갖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24시간 관측이 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적외선 방출이 많을 거야. 온도가 낮은 애들은 적외선 방출이 적을 거라고. 그럼 봐라. 이건 그려보자. 자, 구름이 이렇게 하나 있어. 구름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자, 여기가 땅이야. 그럼 높이 떠 있는 구름이 있고 낮게 떠 있는 구름이 있어. 누가 온도가 높아? 낮게 뜬 구름이 높겠지? 왜 하늘로 올라가면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니까. 그러면 낮게 떠 있는 구름의 적외선 방출이 3줄이었다고 치자. 그럼 얘는 3줄보다는 작겠지? 얘는 이렇게 2줄이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 그럼 이걸 이제 감지하는 거거든. 그럼 얘도 가시광선처럼 가시광선이 많이 들어오면 밝게 표시했다고. 반사가 잘 돼서. 그래서 두껍다 이렇게 했거든. 그럼 얘도 똑같이 적외선이 많이 들어오면 밝게 표시하면 되냐 이거야.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적외선이 얘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땅과 바다도 적외선을 내보내. 근데 땅이랑 바다는 구름보다 온도가 높아. 그러면 얘는 적외선이 많이 나와. 그럼 적외선 많이 나오는 걸 밝게 표시하면 영상선이 그냥 하얘져. 바닥까지 표시하니까. 그래서 얘는 반전 영상을 준다고. 뒤집어서. 그래서 얘가 밝게 표시된다는 얘기는, 밝게 나타나는 건 적외선 방출량이 작을 때. 적외선 방출량이 작을 때 밝게 표시한다 이거라고. 적외선 방출량이 작을 때. 그럼 바꿔 얘기하면 적외선 방출량이 작다는 얘기는 뭐야? 온도가 낮다는 얘기지? 그럼 온도가 낮은 구름이란 얘기는 높이 떠 있는 거야? 낮게 떠 있는 거야? 높게 떠 있는 거야. 그래서 높이가 높은 구름이다 이거라고. 그래서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을 가지고 구름을 구분하겠다 이거지. 구름을 구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야. 자, 그리고 대기와 해양이 변화해서 이제 뒤에 남아있는 게 다양한 기상현상이거든? 혹은 다른 말로 악기상이라 그래. 악기상이라고 하는데 거기 나온 거 보면 네우 말고, 네우는 이제 지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고, 네우 말고 강풍 뭐야? 바람 세게 부는 거야. 열대야 밤에 더운 거야. 폭염 졸라 더운 거야. 그리고 토네이도 그냥 뼈리 바람 불 거야. 명칭만 하면 돼. 아, 그냥 얘 그럼 집중호우는 집중적으로 비 오는 거야. 집중적으로. 국지성 호우. 어느 일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거야. 폭풍, 해일, 파고가 높아진 거야. 근데 네우만 정리를 해야 된다. 네우만. 네우는 지식적으로 얘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이걸 네우라고 한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걸 네우라 그래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걸. 그러면 뇌우를 뿌리는 구름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뿌리는 구름이 있다고. 그걸 뇌운이라 그래.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은 이거를 정란운이라고 한다. 정란운이라 그래. 정란운. 그러니까 얘는 항상 생기려면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해야 돼.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할 때, 그때 뇌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뇌우는 발달 과정을 알아야 된다. 뇌우는, 자 보면 지표가 이렇게 있어. 자, 처음에 구름이 이렇게 생긴 거야. 왜 생겼냐?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생겼거든. 상승 기류가 생길 수 있는 과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표의 부등 가열이야. 부등이 뭐니? 골고루가 아니다는 뜻이지. 지표가 골고루 가열된 게 아니라 어느 일부 지점만 가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구름 내부의 온도 분포소를 봤더니 0도 시선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이 가운데는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거지. 그럼 공기가 가볍겠네? 그치? 온도가 높으면 가벼운 거라 그랬잖아. 공기 뜬다고. 그래서 구름을 만들었다 이거라고. 이런 단계를 적은 단계라고 해.
이런 단계를 적은 단계라고 한다. 적은 단계. 그러다가 구름이 더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거 만들어졌을 때 온도 분포선을 봤더니 이딴 식으로 나왔대. 왜? 몰라. 그냥 이렇게 나왔대. 봤더니. 그러면 여기서는 상승 기류가 생기겠지? 왜? 여기는 주위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강 기류가 생기겠네? 왜? 주위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무거워서 떨어질 거야. 근데 이 안에 물방울, 얼음 이런 게 있거든? 이게 골고루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강 기류 생기는 이쪽에 몰빵으로 내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비가 와도 몰려서 비가 오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첫 번째 강한 비가 내려 여기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거야. 강한 비. 두 번째. 이 안에 보면 요 위쪽은 영하잖아. 영하면 뭐가 있어? 얼음이 있겠지? 얼음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대. 얼음 알갱이. 여기 있는 이런 얼음 알갱이를 빙정이라 불렀다고. 요걸 빙정이라고 불렀어. 얼음 알갱이. 빙정이 이렇게 있다고. 빙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얼음 알갱이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요 안에 물방울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물방울. 그럼 이 물방울은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비정상이지. 영한데 어떻게 물방울이 있어? 이런 물방울을 뭐라고 하냐면 과냉각 물방울이라 그래. 그럼 얘는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지. 왜? 얘가 안정한 상태는 얼음이거든. 그럼 얘는 되게 불안정해. 자연은 항상 뭐 한다고? 평형 상태.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한다고. 그럼 얘는 항상 안정해지고 싶다고. 그래서 과냉각 물방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건들면 바로 얼어. 쟤는 건들면 바로 얼어버린다. 그게 안정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빙정이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야. 밑으로 내려와. 무거우니까. 근데 상승 기류가 얘를 밀어버려. 꺼져 하고 얘를 민다고. 그럼 얘가 밀려서 다시 올라갈 때 주변에 있는 과냉각 물방울을 건드려. 그러면 과냉각 물방울이 빙정에 달라붙으니까 얼음이 이렇게 커지겠지. 그러다 무거우니까 다시 떨어져. 근데 상승 기류가 여전히 다시 강해. 꺼져 하고 다시 밀어 올린다고. 그럼 얘가 더 커지겠지? 즉 이 얼음 알갱이가 상승 기류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커져. 그러면 밑으로 얘가 뚝 떨어져. 이걸 우박이라고 부른다고. 이걸 우박이라고 부른다. 우박. 그러면 우박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개가 있었네.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과냉각 물방울이 있어야 돼. 그래야 달라붙는 거지. 그럼 과냉각 물방울이 있으려면 구름 내부의 온도가 영하가 돼야 되지. 구름 내부의 온도가 낮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박은 여름에는 잘 안 생겨. 왜? 여름은 구름 내부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은 시절이어서. 여름에는 잘 안 생긴다야? 안 생긴다가 아니라 잘 안 생긴다야? 그럼 여름에 생겼다는 얘기는 얘가 엄청 높게 올라갔다는 얘기야? 바꿔 얘기하면 여름에 생기는 우박은 잘은 안 생기지만 생기면 졸래 커. 크게 생긴다 이거야. 두 번째, 강한 상승 기류가 필요해. 올려야 되니까. 강한 상승 기류가 있어야만 우박이 발달할 수 있어. 그래서 언제 잘 안 생기냐? 얘는 겨울에는 잘 안 생겨. 우박은. 왜?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지. 하강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잘 안 생긴다야. 안 생긴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박은 주로 봄이나 가을에 주로 발생을 한다. 근데 올해 수능 완성 문제 보면 영국 갖다가 놓고 우박이 주로 여름에만 발생하는 그래프를 갖다 그려놨어.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여름에 많이 발생한 거야? 괜히 그거 보고 나서 아니야. 우박은 봄, 가을에 와. 이 짓하면 안 된다. 항상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우선되는 건 문제에서 주어진 표나 그래프야. 그게 우선되는 거야. 그게 틀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문제에서 오류가 있는데 고쳐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준 게 우선이야. 줬는데 아닌데 내가 알기론 안 오는데 그러네.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왜? 지구과학은 너의 상식을 벗어나요. 왜 너의 상식을 벗어나자?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겠어? 특이한 경우도 있겠지. 희한한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표나 그래프를 주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야. 제발 표나 그래프 주어지면 준 대로 풀어라. 그리고 표 그래프 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위 확인해야 돼.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
뭐 어떤 건 g인데 어떤 건 미리그램 쓰고 이런 경우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의 성질하면서 나오겠지만 연분 얘기하는데 하나는 g으로 써놨어. 얘는 1g 있대. 근데 다른 하나는 10mg 있대. 그럼 누가 많아? 1g이 많은 거지? 1g이 10mg보다 큰 거지. 그 정도 단위는 알아야 된다. 그 정도 단위는. 그러니까 니네 리터는 아는데 g으로 얘기하면 모르더라고. 1리터는 1000ml잖아. 우유 먹어봤으니까. 그럼 1g은 1000mg이다. 1000mg. 자, 아무튼. 자, 우바. 그리고 이 안에서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당연히 안 물어보겠지. 이거 물리니까. 찌직찌직 번개친다 이거야. 이런 단계를 성숙 단계라 그래. 그러니까 뇌우에서는 안 좋은 모든 일은 성숙 단계다. 안 좋은 모든 일은 성숙 단계야. 안 좋은 모든 현상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름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영도 시선이 이렇게 돼 있대. 영도 시선이. 그럼 전반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네. 전체적으로 하강 길이가. 그렇지? 골고루 내리니까 이때는 약한 비가 내리는 거고 이때는 소멸 단계다 이거야. 그러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단계가 언제야? 적은 단계지. 적은 단계에선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럼 얘는 정난운이 생길 때 잘 발생한다가 있으니까 그럼 뇌우는 전선이 통과하게 된다면 온난이랑 한랭 중에 누구 지나갈 때가 잘 생기는 거야? 한랭. 한랭 지나갈 때가 잘 생기는 거겠지? 한랭 지나갈 때. 그러면 정체전선이 만들어졌어. 정체전선은 북태평양 기단이랑 오호츠크 기단이 만날 때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정체전선이 생겨서 만약에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 정체전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비가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 뇌우가 잘 발생하려면 전선이 아래로 내려 1번 방향 갈 때야 2번 방향 갈 때야? 뇌우가 잘 발생하려면 1번 방향으로 갈 때야? 1번 방향? 왜? 정체전선은 위에서 오호츠크해가 눌렀지. 밑에서 북태평양이 쳐 올리지. 그러면서 만나 생긴 거잖아. 근데 뇌우가 발생하려면 강한 상승 기류가 생겨야 된다 그랬어.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려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만났을 때 찬 공기가 파고 들어가야 기울기가 급해지지. 그럼 찬 공기가 파고드는 건 오호츠크해가 밀어낼 때야.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갈 때 이때가 뇌우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 위로 갈 때보다는. 즉 찬 공기의 세력이 더 셀 때 그때 뇌우 발생 확률이 높다 이거라고. 자, 그리고 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집중호우 외우자. 집중호우의 조건 외우자 3개. 암기야. 집중호우 조건. 자, 시간당 30mm 이상. 시간당 30mm 이상. 혹은 하루에 80mm 이상. 하루에 80mm 이상. 혹은 하루에 연 강수량의 10% 이상 이러면 집중호우야. 근데 이 3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한 조건만 맞으면 집중호우라고 불러. 셋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돼. 그걸 집중호우라고 한다. 그리고 황사는 뭐 그냥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사막지대에서 모래가 날라오는 거지. 다만 이게 날라오려면 모래를 띄워야 되는 거. 그럼 발생 지역은 저기압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축축하면 안 되고 건조해야겠지. 그래야 모래가 뜨지. 축축한 모래가 젖어 있으니까 뜨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영상 사진까지 이렇게 된다. 그럼 쉬었다가 뒤에 또 추가로 올게.